23살의 박서연 양은 뉴욕 JFK 공항 제1터미널을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년간의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서연 양의 손에는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이 들려 있었지만 겉보기로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 같았습니다. 깔끔한 청바지에 흰 셔츠, 그리고 작은 백팩 하나만 메고 있는 소박한 차림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연 양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김치 도시락이었어요. 서연아, 비행기에서 배고프면 이거 먹어라. 할머니가 직접 담은 김치란다. 출국 전날 할머니께서 당부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담아주신 김치였어요. 빨갛고 아삭한 배추김치의 깍두기, 그리고 서연 양이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총각김치까지 정말 알차게 들어있었죠. 서연 양은 그 도시락을 가방 깊숙이 소중히 넣어두고 공항에 왔습니다. 4년 만에 맛보는 할머니의 김치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입에 군침이 돌았어요. 탑승구에서 줄을 서며 서연 양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답게 대부분이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사업가들과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었어요. 품격 있고 세련된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탑승이 시작되었어요. 서연 양은 자신의 좌석인 일회의 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넓고 편안한 가죽 시트에 몸을 맡기니 긴 여행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창가로 보이는 뉴욕의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천루들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4년 동안 공부했던 도시와 이제 작별을 고하는 순간이었죠. 서연 양은 가방에서 책을 하나 꺼냈습니다. 하버드에서 국제법을 전공하며 읽었던 교재였어요. 졸업 논문도 무사히 마쳤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이 조용하고 품위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노트북을 꺼내 업무를 보고 있었고 어떤 분은 서연 양처럼 책을 읽고 계셨어요. 서연 양 옆자리에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앉았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는 각자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비행기는 곧 이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이 바쁘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었고 기내 방송으로는 승객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나왔어요. 서연 양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년간의 유학생활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해가며 소중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제법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 간의 이해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았어요. 졸업 논문 주제도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미묘한 차별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대부분은 무의식적인 편견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지만 그때마다 서연 양은 침착하게 대응하며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싶었어요. 특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륙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서연 양은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편안한 자세를 취했어요.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마치고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금발의 젊은 승무원이 서연 양에게 다가왔어요. 승객님, 혹시 가방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제시카라는 이름표를 단 승무원의 표정에는 이미 불쾌감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승무원들이 보여주는 친절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냄새요? 서연 양이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다른 퍼스트 클래스 승객분들이 불편해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뭔가 상한 음식 냄새 같다고요. 서연 양은 자신의 가방을 확인해 봤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김치 도시락에서 은은하게 김치 향이 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한 냄새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 이거 김치예요. 저희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이거든요. 김치요? 제시카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냄새 때문에 다른 분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겠다고 하세요. 좀 처리해 주셔야겠어요. 처리라고 하시면요? 버리시든지 아니면 이코노미석으로 자리를 옮기시든지 해야겠어요. 서연 양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당한 퍼스트 클래스 승객인데요. 그리고 김치는 발효식품이라서 특유의 향이 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음식이거든요. 하지만 제시카는 더욱 까칠하게 굴었어요. 여기는 국제선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다른 승객분들의 품격을 생각해주세요. 그런 특이한 음식은 이코노미에서 드시면 되잖아요. 서연 양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작 김치 냄새에 대해 불평하는 승객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몇 분들은 이 상황을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승객분이 불편하다고 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치를 가져오는 것이 항공사 규정에 위배되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서연 양의 정중하면서도 논리적인 질문에 제시카는 당황하는 빛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더욱 권위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승무원인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논쟁하지 마시고 조용히 협조해 주세요.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일본계 미국인 사업가 히로시 사토시가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20여 년간 국제 비즈니스를 해온 베테랑으로 이런 차별적 상황을 여러 번 목격한 경험이 있었어요. 히로시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젊은 여성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지? 김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강식품인데. 서연 양이 계속 정중하게 항의하자 제시카는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50대의 백인 남성이 나타났어요. 마이클 존슨이라는 이름표를 단 기내 서비스 매니저였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마이클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권위적이었어요. 이 승객분이 기내에 냄새나는 음식을 가져와서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서연 양은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가지고 있고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어떤 규정을 위반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마이클의 반응은 제시카보다도 더 냉정했어요. 젊은 여자분,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규정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지금 즉시 그 음식을 버리거나 이코노미로 이동하세요. 안 그러면 이 비행기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히로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서연 양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4년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단지 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당한 티켓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어요. 제가 요구하는 건 명확한 설명뿐입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더욱 위협적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보안요원을 부르겠어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승객들 중 몇몇은 이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직접 나서기는 어려웠어요. 자신들도 항공사 직원들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연 양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차별의 문제였거든요. 4년간 국제법을 공부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연구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럼 지상 책임자분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연 양이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고 싶어요. 마이클과 제시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은 서연 양이 결국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승객들도 짜증을 낼 테고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면 압박감을 느낄 거라고 믿었거든요. 좋아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이클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 양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지금까지는 예의를 지키며 대화로 해결하려 했지만 상대방이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 양은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한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번호는 연락처에 데드 마이너스 이머전시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아무도 그 번호가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번호인지 알 수 없었죠. 여보세요, 아빠. 서연 양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중저음의 남성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지금 비행기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할머니가 싸주신 김치 도시락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에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어느 항공사야? 유나이티드 항공 UA88편이에요. 뉴욕 JFK에서 인천 가는 편이고요. 직원 이름은 제시카라는 승무원이랑 마이클 존슨이라는 매니저예요.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 침묵은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알겠다. 5분만 기다려라. 히로시 씨는 그 전화 통화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 양이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의 내용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마치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전화를 끄는 서연 양을 보고 제시카가 비웃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했나요? 누구한테 전화했든 소용없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규칙이에요. 마이클도 거들었어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항공사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서연 양은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상한 여유로움과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승객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어떤 분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여전히 활주로에서 이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이륙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히로시 씨는 계속 이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그는 오랜 비즈니스 경험을 통해 이런 갈등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양의 침착한 모습과 전화 통화 내용을 보니 뭔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았어요. 제시카와 마이클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결국 굴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1분, 2분, 3분. 정확히 3분 후 기장실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제시카 관제탑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다.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게이트로 돌아가라고 한다. 기장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이런 일은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제시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전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이런 상황은 보통 심각한 보안 위협이나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을 때만 일어났습니다. 무슨 이유를 알 수 있나요? 기밀사항이다. 게이트 도착 후 추가 지시를 기다려라. 마이클 역시 충격에 빠졌어요. 그는 급히 자신의 무전기로 상황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관제탑에서는 단지 즉시 게이트로 복귀하라는 지시만 반복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관제탑의 긴급 지시에 따라 잠시 게이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을 경험해본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 항공기가 이륙 직전에 돌아가는 경우는 정말 심각한 보안 문제나 기술적 결함이 있을 때뿐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중년 사업가가 제시카에게 물었습니다. 연결편을 놓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곧 안내해드릴게요. 제시카가 당황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히로시 씨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연 양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서연 양의 전화와 현재 상황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천천히 멈춰섰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기내는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서연 양은 여전히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녀의 침착한 모습은 주변 승객들에게도 어떤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제시카와 마이클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긴급 회항은 보통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었고 회사에서도 엄중하게 조사하는 사안이었거든요. 혹시 아까 그 한국 여자가 걸었던 전화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마이클이 제시카에게 속삭였어요. 그럴 리 없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제시카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둘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서연 양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자 기내에 또 다른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중요한 분들이 탑승하실 예정입니다. 모든 승객분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은 제시카와 마이클은 이제 정말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분들이라는 표현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회사의 최고의 임원이나 정부 관계자가 오는 경우였습니다. 갑자기 기내가 조용해졌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맨 앞에는 완벽하게 맞춘 정장을 입은 50대 동양인 남성이 있었어요. 그 뒤로 5명 정도의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모두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각종 서류와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그 동양인 남성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재현. 유나이티드 항공의 최대 개인 주주였거든요. 제시카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무시하고 차별했던 그 젊은 한국 여성과 방금 들어온 남성 사이에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박재현은 기내를 둘러보더니 곧바로 서연 양을 찾았어요.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고 눈빛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박재현이 딸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빠. 서연 양의 목소리에도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많이 속상했지? 기내의 모든 승객들이 이 장면을 놀라서 지켜봤어요. 그 평범해 보이던 한국 여학생이 바로 유나이티드 항공 최대 주주의 딸이었던 거였습니다. 박재현을 따라온 사람들도 모두 고위직으로 보였어요. 항공사 본사의 임원들과 법무팀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이미 상황 파악을 마친 듯 했어요. 히로시 씨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기내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중대한 사안이 된 거였어요. 제시카와 마이클은 이제 정말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차별하고 모욕했던 승객이 회사 최대 주주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회사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박재현이 제시카와 마이클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목소리에는 억제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박재현이 서연 양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볼래? 서연 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치 도시락에 대한 제시카의 차별적 발언, 퍼스트 클래스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모욕적인 표현, 그리고 마이클의 협박성 발언까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박재현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그는 수행원 중 한 명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 사람은 즉시 녹음기를 꺼내 서연 양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히로시 사토 씨가 일어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증언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히로시 씨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자신이 본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히로시 사토입니다. 국제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 항공사를 15년 동안 이용해온 단골 고객입니다. 히로시 씨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켜봤는데 서연 양은 단 한 번도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정중하고 품위 있게 대응하셨어요. 그는 더욱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제시카 승무원은 서연 양의 김치 도시락을 보고 명백히 차별적인 발언을 했고 마이클 매니저는 심지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서연 양이 정당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직원은 오히려 더욱 강압적으로 나왔어요. 박재현은 히로시 씨의 증언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시카와 마이클을 향해 돌아섰어요. 제시카 데이비스 승무원, 마이클 존슨 매니저. 박재현의 목소리에는 최고 경영진의 권위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두 분이 한 행동들에 대해 해명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다양성 정책과 고객 서비스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말씀해보시죠. 제시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다른 승객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다른 승객들의 편의라고요? 박재현이 날카롭게 끊어 말했습니다. 김치를 가진 승객이 다른 승객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불편을 끼쳤다는 겁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제시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실제로는 아무런 불편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편견과 무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이었거든요. 마이클 역시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연 양에게 한 자신의 협박성 발언들이 얼마나 부적절하고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박재현이 다시 서연 양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서연아, 이 일로 인해 받은 모든 모욕과 상처에 대해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 회사의 주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하지만 서연 양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이건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차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박재현은 딸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니? 서연 양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박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우선 이 두 직원에 대한 조치부터 취해야겠다. 주변 승객들은 이 모든 상황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단순한 기내 서비스 문제가 회사 경영진이 직접 나서는 중대한 사안으로 발전한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박재현이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행원들과 짧게 상의한 후 단호한 표정으로 제시카와 마이클을 향해 돌아섰어요. 제시카 데이비스 승무원, 마이클 존슨 매니저. 박재현의 목소리는 회사 최고 권력자의 위엄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두 분은 즉시 모든 업무에서 정지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정식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직무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제시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업무 정지라는 것은 사실상 해고, 수순에 들어간다는 의미였거든요. 특히 이런 차별 행위로 인한 정지는 항공업계에서 다시 일하기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 역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일해왔는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그리고 박재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두 분은 지금 즉시 모든 승객들 앞에서 서연 양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기내의 모든 승객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었고 앞으로도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제시카가 먼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불안정했어요. 서연 양, 정말 죄송합니다. 제시카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김치에 대해 무지했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냄새가 나는 음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사과했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김치는 한국의 소중한 전통 음식인데 제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퍼스트 클래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 것도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이어서 마이클이 나섰어요. 그는 제시카보다도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연 양, 저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제 권한을 남용한 것이었어요. 승객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무시하고 위협한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진짜 후회와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업계에서 일해왔지만 오늘만큼 제 자신이 부끄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서연 양은 두 사람의 사과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나 원망 대신 차분함과 품위가 있었어요.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연 양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재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직원들에게 문화 다양성과 차별 금지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는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 또한 차별 피해를 입은 승객들을 위한 보상 시스템도 마련하겠다. 히로시 사토시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의 박수를 시작으로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내에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승객들은 서연 양에 우아하고
성숙한 대응에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 승객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정말 멋진 대응이었어요. 당신의 품격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 남성 승객도 동참했습니다. 저도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오늘 정말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서연 양은 모든 승객들에게 밝고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재현이 더욱 중요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는 승객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최근 몇 달간 아시아계 승객들에 대한 차별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승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박재현이 계속 설명했어요. 지난 3개월간 총 47건의 차별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이 두 직원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수행원 중 한 명이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차별 사례들의 통계와 패턴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시카와 마이클은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야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박재현의 발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서연이가 당한 일을 계기로 우리 회사는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을 발표했어요. 첫째,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 다양성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둘째, 차별 신고 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고 접근하기 쉽게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박재현이 계속 말했어요. 차별 피해를 입은 승객들을 위한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직원들의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승객들은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감동했어요. 단순히 사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박재현이 더욱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개선 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자로 제 딸 서연이를 임명하겠습니다. 기내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서연 양 본인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갑자기 그런 말씀을. 서연아, 내가 4년간 공부한 국제법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일이야. 그리고 오늘 보여준 성숙한 대응을 보니 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든다. 박재현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물론 내가 원한다면 말이다. 서연 양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자신이 공부한 것들을 실제로 활용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좋습니다. 서연 양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니? 이 일은 제가 주주의 딸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능력과 자격을 바탕으로 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임용되어야 하고요. 박재현은 딸의 말에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하지만 내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히로시 사토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런 변화가 항공업계 전체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승객들도 동의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도 평소 가지고 있던 편견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제시카와 마이클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물론 자신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박재현이 마지막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비행기에 탑승하신 모든 분들께는 평생 무료 항공권을 드리겠습니다. 불쾌한 경험을 하게 해드린 데 대한 보상이자 오늘의 증인이 되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승객들은 놀라워했어요. 이는 정말 파격적인 보상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박재현이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목격하신 이 일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기내는 다시 한번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뜨겁고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서연 양은 할머니의 김치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요. 할머니가 정성으로 담아주신 김치예요.
주변 승객들이 웃으며 박수를 보냈어요. 어떤 분은 김치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소동이 정리되고 서연 양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히로시 사토시가 서연 양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당신의 용기와 품격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양이 밝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혼자였다면 어려웠을 텐데 증언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히로시 씨는 국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겪었던 문화적 차이와 오해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연 양은 한국 문화와 김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김치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군요. 히로시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네요. 맞아요. 서연 양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할머니께서 이 김치를 싸주실 때 단순히 음식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문화와 사랑을 함께 주신 거예요. 박재현이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서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오늘 내가 보여준 모습은 아버지로서 평생 기억에 남을 거야. 아빠도 고마워요. 빨리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해결한 건 내 자신이야. 내가 온 건 그냥 뒷정리였을 뿐이고.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서연 양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당신 덕분에 정말 값진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해줄게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서연 양은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다시 이륙 준비에 들어갔어요. 새로운 승무원들이 친절하게 안전 점검을 마쳤고, 기장은 승객들에게 지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승객들이 완전히 이해하는 분위기였어요.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서연 양은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도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곧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하루였네요. 히로시 씨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서연 양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처음에는 불쾌한 경험이었지만 결국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어서 보람있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기체가 떨렸어요. 서연 양은 할머니의 김치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긴 김치에서 고향의 향기가 났어요. 정말 맛있겠네요. 히로시 씨가 말했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서연 양이 제안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문화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니까요. 두 사람은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김치를 함께 나눠 먹었어요. 다른 승객들도 관심을 보였고 서연 양은 기꺼이 김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내는 이제 완전히 평온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러넘쳤어요.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고 서연 양의 여행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였어요. 할머니의 김치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젊은 여성의 용기가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어요.